안녕하세요, 리본카 전혜빈입니다. 2026년 한국 시장에 아주 어마어마한 차가 출시된다고 해요. 소형 SUV인데 전기차면서 주행거리가 한 번 충전했을 때 350km를 가고 출력도 무려 200마력이 넘는데 가격이 보조금 받고 1000만원대라고? 이렇게 많이들 추측하시던데 비아디에 새롭게 나온다고 하는 엔트리 SUV 돌핀이라고 하는 차거든요. 이거 제가 직접 보고 타보기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그리고 비아디 관계자분께 이 차가 어떻게 출시될지에 대한 것도 요모조모 좀 듣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이 비아디 돌핀이 도대체 실물은 어떻게 나오는지, 가격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돌핀을 구형부터 신형까지 전부 다 봤어요. 그래서 구형과 신형이 어떻게 다른지, 실제 탔을 때 느낌은 뭐가 다른지 그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돌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보자면, 많은 분들이 캐스퍼급이랑 비교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캐스퍼가 아니라 EV3랑 비교를 해야 맞습니다. EV3 전장 제원이 4300mm인데 돌핀이 4290mm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캐스퍼는 4000mm가 안 되기 때문에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리고 돌핀뿐만 아니라 비아디의 대부분의 자동차들은 내수용과 글로벌용이 있어요. 어떤 차량이냐에 따라서 사양도 다르고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도 다릅니다. 돌핀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 돌핀이 2025년에 페이스리프트를 했거든요. 그래서 신형과 구형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면요, 일단 가격 차이가 좀 있어요. 중국에서 나온 기사를 보면 2023년형은 최대 13만 6,800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한 2,900만원 정도 되고요. 2025년형은 12만 5,800위안으로 2,650만원 정도 돼요. 가격이 신형으로 바뀌었는데 오히려 250만원 정도 내렸죠. 아니,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옵션을 뺀 거냐, 배터리를 뺐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옵션을 추가하고 가격을 내린 거예요. 지금 중국에서는 자동차 시장이 거의 포화 상태에 달았습니다. 중국 자동차 브랜드가 워낙 많고 경쟁이 치열해서 가격을 계속해서 내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심지어 여기에서 할인이나 지자체 보조금을 조금 더 받게 되면 실제 구입할 때의 가격은 더 내려가겠죠. 여튼 구형이 오히려 신형보다 조금 더 비싸다는 거, 그 다음으로 외관이나 실내, 인테리어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들을 좀 보면요, 가장 먼저 앞모습이 좀 달라요. 요거는 구형이고 요거는 신형인데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신형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구형은 라이트랑 그릴이라고 할 수 있는 요 부분이 이 하나의 뭉텅이로 이렇게 뭉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덩어리처럼 보이도록 돼 있고, 신형 같은 경우에는 이 라이트 부분이 조금 더 굴곡지게 생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개인적으로 제 생각에는 앞모습만 놓고 봤을 때는 신형이 조금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크게 바뀌었다기보다는 그냥 램프의 형상이나 두께감 요 정도만 바뀌었습니다. 실제로 뒷모습에서는 구형과 신형이 크게 차이가 없어서 요거는 호불호가 갈릴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요 뒤에서 보면은 트렁크가 아토3만 하더라도 플러스 모델로 올라가면 전동 트렁크 옵션이 따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돌핀 정도 크기에서는 이 전동 트렁크 옵션이 따로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구형이나 신형 모두 들어가지 않는 옵션이에요. 그리고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사실 실내에 있어요. 기본적으로 인테리어 구성이 좀 크게 다릅니다. 이게 구형, 여기 신형, 나란히 놓고 보면 차이가 좀 많은 편이죠. 하나하나 좀 짚어보면 기본적으로 계기판 디스플레이가 좀 다릅니다. 구형 같은 경우에는 계기판 디스플레이가 5인치가 들어가고 신형에는 10인치짜리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것들로 보면은 아토3에는 5인치짜리가 들어가고 실라이언 7 같은 경우에는 10인치짜리 계기판 디스플레이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요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저는 사실 아토3도 타보고 돌핀도 타보고 실라이언 7도 타보고 다 타봤지만 솔직하게 말해서 크기가 크고 조금 더 다양한 정보가 들어가니까 10.25인치짜리가 좋다라고는 할 수 있는데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냐라고 하면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통 전기차에게 있어서 계기판에 들어가야 되는 중요한 정보는 그냥 충전량이 얼마나 되는지, 주행 가는 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 속도가 얼만지 요 정도만 나오면 되기 때문에 사실 이 계기판 디스플레이가 5인치 정도 차이가 난다 그래서 드라마틱한 차이가 난다 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조금 크다. 기어 시프터가 구형은 디스플레이 아래쪽에 약간 토글 타입으로 이 위로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신형은 컬럼식 기어 시프터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핸들 생김새가 조금 다른데 뭐 이거는 생김새 자체가 조금 다른 거지 뭐 기능상의 차이는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신기한 거는 이런 소형 SUV라는 차급에서도 구형이던 신형이던 어라운드 뷰는 기본으로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 외에 1열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뭐 기능상이라고 하면은 뭐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이런 것들 들어가고 운전석에도 전동 시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위아래를 전동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거,
거, 이런 것들은 또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센터 콘솔 생김새가 조금 다른데 뭐가 더 우세하냐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생김새의 차이인 거지 뭔가 기능상의 차이점은 아니니까 요거는 신형과 구형이 이렇게 생김새가 다르구나 라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금 얘기를 할 만한 부분은 구형에서 신형으로 넘어가면서 이 실내 인테리어의 조화로움과 저렴한 느낌이 덜 든다는 거, 요런 차이가 조금 있겠네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는 거는 2열입니다. 이게 다른 건 전부 건너뛰어도 되는데 한 가지 가장 눈에 들어오는 거, 에어벤트예요. 구형에서는 에어벤트가 없고 그 에어벤트가 있는 자리에 그냥 조그만한 수납함 요런 게 들어가 있는데 신형에는 여기에 에어벤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구형에서 조금 아쉬운 지점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구형과 신형이 어떤 것들이 다른지 좀 정리를 해보자면 앞모습 디자인 조금 변경된 거, 그리고 계기판 디스플레이 조금 더 커진 거,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 달라진 거, 2열 에어벤트 생긴 거, 요 정도가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 과연 이 돌핀이 구형이 들어오냐 신형이 들어오냐, 이게 가장 큰 화두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구형이 들어온다, 어떤 분들은 그래도 신형이 들어오지 않겠냐,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일단 한국 시장에 출시되는 차량은 글로벌용으로 출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구형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중국 내수용으로 도는 거랑 글로벌형은 사양이 좀 달라서 정확하게는 구형보다는 글로벌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아요. 국가 정보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돌핀 일반형, 돌핀 액티브 트림, 이 두 가지 트림으로 나눠서 등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는 거는 돌핀 일반형과 돌핀 액티브가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서 동시에 중국 버전과는 어떤 것들이 살짝 다른지도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핀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액티브 트림과 비교했을 때 배터리도 좀 작고 출력도 좀 작은 버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먼저 돌핀 일반형부터 보면요, 배터리는 전격 전압 332.8에 용량이 150,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숫자를 곱해보면 50kWh 정도에 해당하는 배터리가 들어가고요. 출력은 70kW짜리 모터를 써서 95마력 정도가 나옵니다. 이거 수치를 딱 듣자마자 조금 아쉽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보통 100마력이 안 되는 자동차들은 경차에 들어가는 엔진이나 모터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살짝 듭니다. 그리고 요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1회 충전 시 주행 가는 거리가 307km라고 해요. 근데 아마도 날씨가 좋은 날에는 이것보다 더 나올 겁니다. 실제로도 캐스퍼 일렉트릭이 롱레인지 인스퍼레이션 트림 같은 경우에 49kWh 배터리를 사용해서 날씨 좋은 날에 보통 350에서 400km 사이 요 정도를 주행하거든요. 돌핀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 공차 중량이 한 120kg 정도 더 무거우니까 캐스퍼보다는 살짝은 덜 갈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1회 충전에서 350km 정도를 주행을 하는 거면 상당히 괜찮죠. 그리고 액티브 트림을 보면요, 배터리, 모터 이 두 가지가 아토3랑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배터리는 60kWh 정도가 되고요, 출력도 확 늘어나서 150kW짜리 모터가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력으로 바꿔보면 출력이 200마력이 넘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가 인증받은 걸로 보면 354km예요. 제가 실제로 예전에 아토3를 가지고서 영하 6도 저온 전비 테스트를 했을 때 300km 정도는 충분히 갔었거든요. 돌핀 액티브는 그것보다 훨씬 더 가벼우니까 겨울철 저온에서도 300km 넘게 갈 수 있을 걸로 보이고, 상온에서는 400km를 넘게 갈 수 있을 걸로 보여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이 비아디 돌핀 차량을 구입할 때 가격이 얼마가 되는지, 요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일단 중국 기준 돌핀 2025년형으로 볼게요. 제가 아까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돌핀이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가격을 크게 낮췄거든요. 그래서 신형 기준으로 가격을 보도록 할게요. 돌핀 일반 트림, 배터리도 작고 모터 출력도 낮은 요거는 에디션에 따라서 가격이 좀 다르기는 한데 권장 재원이 4290ml짜리인 거를 보면 권장 소비자 가격이 10만 위안 정도가 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약 21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죠. 그리고 요것보다 상위 모델, 우리나라랑 똑같은 돌핀 액티브 트림 기준으로 나와 있는 차가 있는데 출력도 200마력이 넘고 배터리도 60kWh 정도가 탑재되어 있는 차량이 12만 5800위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대략 한 2600만 원 정도가 되는 돈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요걸 보고 우리나라의 돌핀이 대략 어느 정도 가격으로 출시가 될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 아토3가 국내에 얼마로 출시됐는지를 보고 어느 정도의 가격 상승이 있다라고 알 수가 있잖아요. 아토3는 중국에서 플러스 트림 기준으로 봤을 때 약 14만 위안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어요. 2950만 원 정도 되는 가격이죠. 그러면 한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아토3 플러스가 한 3300만 원 정도가 되니까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대략 한 10% 정도의 가격 상승이 있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제가 비아디 관계자분과 좀 이야기를 나누고 뭐 이렇게 밥도 먹고 이렇게 뭐 하다 보니까 그때 했던 얘기를 제가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딱 요 정도까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돌핀이 구형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엔트리급으로서 정말 매력적인 미친 가격으로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격을 좀 얘기를 해보면 돌핀 기본형 모델은 국내에서 대략 한 2,300에서 2,400 요 정도 사이로 나오는데 국고보조금이 109만 원에 지자체 보조금이 한 4, 50만 원 정도 나와서 실제 구매 가격은 약 2,200에서 2,300 요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돌핀 액티브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 조금 더 비싸서 한 2,800만 원 요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국고보조금 132만 원에 지자체 보조금 한 6, 70만 원 정도 받아서 200만 원을 할인받으면 한 2,600만 원 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2,600만 원으로 무슨 차를 살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소형 SUV 내연기관 중에서도 중간급 트림 정도를 살 수가 있는 가격이에요. 그리고 동급이라고 할 수 있는 EV3 스탠다드는 국고보조금, 지자체 보조금 이 두 가지를 대략 700만 원 정도 받아서 실제 구입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3,300만 원 정도에 구매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돌핀 액티브 트림하고 EV3 에어 스탠다드랑 비교를 해보면 가격 차이가 대략 한 700만 원 정도 나는 거니까 요 정도면은 충분히 괜찮은 가격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이 돌핀 액티브를 도대체 어떻게 운용을 하면 될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요즘 가족 단위로 자동차를 사용하는 걸 보면 가족 전체가 차 한 대로만 다니는 경우는 그렇게 많이는 없는 것 같아요. 모든 가족이 다 탈 수 있는 큰 SUV로 한 대가 있고 애기들 하원시키고 간단하게 장 보는 용도로 한 대 정도를 추가로 두잖아요. 돌핀은 그 세컨카 정도로 두기에 가격으로 보나 크기로 보나 아주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2천만 원 중반의 소형 SUV급 전기차고 한 번 충전해서 350km 이상을 간다고 하면 요 정도 성능에 이 정도 가격이면 상당히 매력적인 자동차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외관이나 이런 건 어느 정도 취향을 타겠지만요. 네, 오늘 비아디에서 새롭게 출시하는 전기 소형 SUV 돌핀이 어떻게 출시되는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좀 정리를 해보자면 돌핀 국내에서 글로벌용으로 출시되는 거는 맞다. 근데 신형이랑 대단한 차이가 나는 거는 아니다. 외관은 조금 취향을 탈 것 같고 가격은 보조금 받고 기본형은 2천만 원 초반대, 높은 트림, 액티브 트림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 중반대 정도가 될 거다 라고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여러분들은 비아디 돌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유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